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종봉 제갈현열의 동공부는 처음이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재테크 책들을 읽으면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우선 페이지 79에 보면 챕터 제목이 돈에 관해서 우리는 여전히 원시인이다 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행동 중에 하나가 손절매래요. 손절매는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 사람들이 원시시대에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는데요. 원시시대에는 앞으로 먹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이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먹이가 현재에는 바로 돈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투자를 농사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농사는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1년간은 밭을 갈고 관리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성공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기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여기 챕터의 제목은 투자라 주장하고 도박처럼 행동한다예요. 투자의 정의를 내려보면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인데요. 저자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으세요. 이 정의에 따르면 카지노에 3만 원을 거는 행위도 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고 도박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 없어서 도박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내용이 페이지 171페이지에 일본을 보며 대한민국 경제를 공부하다예요. 인구 구조가 경제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63년생들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들이 대학교에 갈 때쯤에는 전문대가 생겨났고 30대가 돼서는 아파트 붐이 일었고 40대에는 IMF를 맞았대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랑 비슷한 인구 구조가 바로 일본이래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쯤 빠른 나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도 단카이 세대가 많이 태어났대요. 단카이 세대는 1948년생인데요. 이들이 은퇴 후에 일본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다가 20년간 저성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일본 부동산도 급격하게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도쿄와 도쿄 주변지만 살아남았대요. 여기서 저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서 과열지구로 지정한 중심가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그 부동산은 폭락할 일이 없다고 일본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주식 시장도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일본 주식 시장이 무너진 건 미국의 방해가 컸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고 인구 절벽이 일본보다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만 유일하게 40년간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249에 보면 무료 추천주의 비밀이라고 저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사기꾼들이 한 달간 6,000명 정도 사람들을 모집을 한대요. 그리고는 그 6,000명을 4그룹으로 나눠서 1,500명씩 A, B, C, D 4종목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만약 A, B 주식은 오르고 C, D 주식이 떨어진다면 3,000명은 나가고 3,000명은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3,000명을 다시 또 4그룹으로 나누고 다른 4종목을 추천을 한대요. 그러면 또 2종목은 떨어져서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1,500명이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4그룹으로 나누고 4종목으로 나눠서 마지막엔 결국 350명이 남는데요. 이 350명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계속 오르고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그 수익이 난 돈으로 유료 회원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들이 추천한 추천주에 투자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손실이 나는 거죠. 하지만 가입비를 돌려받고 싶어도 환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짜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SNS나 인터넷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페이지 273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금융 상품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돈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자기의 여윳돈으로 조금씩만 투자하라고 저자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4에 서점의 함정이라는 챕터에서는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서점에 일단 가서 투자랑 관련된 책들을 찾고 읽어보잖아요. 저도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들을 읽었는데 저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경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투자와 관련된 책을 쓰는 작가는 책을 쓰기 전에 일단 직접 투자를 한대요.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에 관련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 비트코인에 동일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책에 담긴 투자물은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대중들만,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들만 뒤늦게 그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나중에 저점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본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계세요. 해결책은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서재에 세워져 있는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진열된 책에 담긴 투자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베스트셀러 책이 아니고 경제나 재테크 관련 책 서재를 찾아가서 거기서 오래된 책, 별로 인기가 없는 책에 있는 투자물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자가 말씀하시는데요. 그 책을 읽고 나서 투자한 투자물이 관련된 책들이 갑자기 베스트셀러에 우후죽순으로 출간하게 되면 그때 자기가 투자한 거를 매도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투자에 뒤늦게 눈을 뜨고 재테크 관련 책들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었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그 관련된 내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미 저 같은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미 그 투자랑 관련된 투자물은 고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트코인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사다가 그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서점을 찾아가면은 안 된다고 여기 글쓴이는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2019년 출간된 책이고 재테크 책은 그 매년 출간된 트렌드를 쫓아간다고 하지만
최근에 읽은 투자 관련 책 중에 가장 쉬워서 저는 술술 익혔어요. 자세한 기술적 방법들은 없지만 저는 존니 씨 책보다 쉬워서 내용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는데요. 경제 관련 용어나 투자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정말 돈 공부가 처음이신 기초적인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